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기기기가 아닌 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다? 정류기.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 했던 우리가 이번 장에서 처음부터 했던 게 뭐가 있어요? 회전 변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은 정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발전기는 뭐냐면 전동 발전기요. 전동기와 발전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고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요. 즉 유도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직류 발전기로 직류를 출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동 발전기도 교류를 직류로 변화하는 기기가 맞고요. 단극 발전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있었습니다. 단극 발전기는 정류자가 필요 없는 구조의 발전기.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교류를 직류를 생산하는 것이지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는 3번 2번 회전 변류기의 직류축의 전압을 변경하려면 슬립링에 가해지는 교류축 전압을 변화시킨다. 그 방법이 아닌 것은 교류축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직렬 리액턴스나 유도 전압 조정기 이런 것, 그 다음에 VRC 전압 조정 변압기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분류 저항 삽입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분류 저항 전류를 나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류를 분류시킨다 이런 것이지 이것이 교류축 전압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2번에 3번 수은 정류기에서 역호 현상의 원인, 역호라고 하면은 과부하 전류죠. 그 다음에 과전압, 그 다음에 수은 불순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은 방울 이런 것도 있습니다. 표면 불순물, 수은 방울. 그 다음에 내부 잔존가스 압력의 상승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역호의 원인의 큰 원인은 뭐죠? 역호 현상의 큰 원인은 과부하 전류가 됩니다. 1번. 3번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서 역방향 내전압이 역방향에 견디는 전압이 가장 큰 것은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정류기에서는 보통 실리콘과 게르마늄형의 반도체가 사용되는데 실리콘이 내전압이 더 큽니다. 실리콘.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실리콘 정류기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5번 다음 중 한방향성 4단자 사이리스는 어느 것인가? 1사입니다. 1사 한방향성 4단자 1사. 그래서 트라이액은 2,3이죠. 2,3 양방향성의 3단자입니다. SCR은 1,3 한방향성 혹은 역저지 혹은 한방향성 그 다음에 3단자 사이리스고 SSS는 2입니다. 2 양방향성 2단자고요. 한방향성 1사는 SCS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6번 다음 중 2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2방향성 3단자면 가장 많은 것이 트라이액이죠. 트라이액 2, 3이고요. 7번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게이트가 없는 소자. 게이트가 없는 소자라면 일단 트랜지스터 있죠.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대신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트랜지스터나 혹은 2단자 소자 있죠. 다이오드는 게이트 없죠. 그 다음에 트라이액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 다이액이 됩니다. 일반 다이액은 게이트 소자가 없죠. SCR과 GTO, 트라이액은 모두 게이트 소자가 있습니다. 7번은 1번. 8번 유도전동기에서 SCR을 사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 뭘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SCR을 사용하는 경우 게이트 펄스 있죠. 게이트 펄스를 어느 위상각에서 쏴주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조정되고 그 출력이 조정되면 유도전동기의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SCR을 사용해서 조정하는 것은 뭐다? 위상각이에요. 위상각에서 답은 3번. 9번 SCR 실리콘 정류 소자인데 SCR은 사이리스터의 일종이죠.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과전압에 약하다. 맞고요. 2번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 발생이 적습니다. 얘는 무접점 소자입니다. 실제 접점이 붙었다 떨어지는 유접점이 아니고 무접점 소자이기 때문에 열의 발생이 적습니다. 3번 절과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크다. 작죠. 실리콘, 게르마늄 모두 0.5에서 0.7V 정도로 전압 강화, 전압이 떨어지는 그 정도가 작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작다. 그래서 특징하는 것은 3번이고요. 도통 시간은 몇 마이크로 정도요. 몇 마이크로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10번이에요. SC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CR은 게이트 전류로 통전 전압을 가변시킨다. 맞죠? 게이트 전류로 펄스를 쏴가지고 온오프를 시키는 거죠. 온오프 시키니까 큰 전류를 통전시키고 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류로 통전 전압을 가변시키고, 이번 주전류를 차단하려면 게이트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는 SCR을 온오프 시키는 건데요. 이것이 한번 온을 시켜놓으면 계속 우리가 SCR이 오프되는 조건에 만족하기 전까지는 계속 온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0 또는 마이너스로 하는 거 아니고, 에노드를 0이나 마이너스, 에노드가 마이너스 극성이 되면 SCR이 꺼지게 되죠. 주전류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죠. 게이트가 아니고 에노드 전압을 0 또는 마이너스로 해야 주전류가 차단된다가 되고요. 혹은 어떤 거 있어요. 여기 이것 외에도 유지전류 이하로 한다가 됩니다. 3번 게이트 전류의 위상각으로 통전 전류의 평균값을 제어할 수 있죠. 위상각 세타를 통해서 통전 전류 혹은 전압의 평균값, 출력값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대전류 제어 종류용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11번 사이리스터에서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칭 전류 뭐요? 게이트에 펄스를 주는데 이 SCR이 턴온하기 위한 턴온하기 위해서 게이트에 쏴줘야 할 그 전류를 레칭 전류를 하죠. 그래서 4번입니다. 사이리스터가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전류. 답은 4번이고요. 12번 다음 관련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봅니다. 사이리스터인데 SCR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SCR이기 때문에 사이리스터에서는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다가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온 상태로 되죠. 온 상태로 된다.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 시간을 턴온 시간을 한다. 턴온 시간 정의가 뭐다? 게이트 전류를 가해서 도통 완료까지 시간이 되죠. 이 시간이 길면 스위치 기능하는 그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고 사이리스터 소자가 파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12번에는 1번. 13번입니다. 다음은 IGBT에 관한 설명이다. 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IGBT는 게이트 절연입니다. 그래서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그 다음에 B는 바이폴라입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지 바이폴라 사이리스터가 아니에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BJT라 그런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BJT라는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이거 영어 좀 못하시는 분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THYR에서 TOR은 사이리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TRANSIS TOR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사이리스터가 아니고 트랜지스터의 일종이다. 2번 트랜지스터와 모스 FET를 조합한 것이다 라고 했죠. 트랜지스터는 큰 용량, 모스 FET는 빠른 속도에서 IGBT는 이 둘의 장점을 조합해서 큰 용량과 빠른 속도로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고요. 4번 전력 반도체 소자도 맞습니다. 13번은 1번. 14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정전압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정전압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14번, 4번, 15번 광 스위치, 릴레이, 카운터 회로 등에 사용되는 감광 역저지. 감광이 무슨 말이에요? 감광. 광,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래서 LASCR에서 LA, 뉴욕, 그 미국에 있는 그 LA 말고요. 그 로스앤젤레스 말고 LA는 라이팅 액티브. 빛에 의해서 동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LASCR,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SCR을 얘기합니다. 4번. 16번. 게이트 조작에 의해서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서 게이트 턴온 턴오프, 게이트로 턴온 턴오프 뭐요? 자기 소화입니다. 켤 수도 있고 자기 소호,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겁니다. 소호, 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GTO밖에 없죠. 턴온과 턴오프가 가능한 것은 GTO가 되고요. 17번.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용량이 적어서 비교적 저전력용에 주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 소재가 뭐가 있다?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적은 것이 모스 FET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지만 트랜지스터 플러스 모스 FET 한 것이 IGBT가 되고요. 여기서는 4번입니다. 18번부터 이제 정류회로 문제로 갑니다. 18번 다음에 정류회로 중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가 뭘까요? 가장 큰 출력이라면은 출력 전압입니다. 출력 전압. 뭐 단상 반파 0.45, 단상 전파 0.9, 삼상 반파 1.17, 삼상 전파 1.35니까 1.35의 값을 갖는 것 삼상 전파가 되죠. 답은 4번. 19번 다음 종류 방식 중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 맥동률이 가장 작다는 것은 맥동률은 직류분의 교류인데 맥동률이 작다는 것은 교류가 가장 작다는 거죠. 교류가 가장 작은 것은 뭐? 삼상 전파죠. 그래서 18번도 그렇고 19번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출력 그러면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것, 주파수가 가장 큰 것, 기본파의 6배 되는 것,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정류 효율이 가장 좋은 것, 모두 삼상 전파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에 속하는 것은 삼상 전파, 가장 안 좋은 것에 속하는 것보다 단상 반파가 될 겁니다. 19번에는 4번. 20번입니다. 20번. 어떤 정류의 부하전압이 2000V이고 맥동률이 3%이면 교류분은 몇 볼트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세요. 용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맥동률은 직류분분의 교류분입니다. 이게 3%면 0.03이죠. 0.03인데 문제에서 부하전압이 2000, 정류기에서 부하전압이 2000이라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류기요. 정류기에 부하요. 부하에 공급한 전압 얘가 2000인데 정류기죠. 정류기에서 나온 2000 얘는 뭐예요? 얘는 정류기의 출력이니까 이것이 직류분이라는 겁니다. 직류분.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교류분은 어떻게? 0.03 곱하기 직류분. 직류분이 부하입니다. 부하전압 2000이죠. 2000 하면 얼마? 60V가 됩니다. 20번에는 3번 60V. 21번 다이오드를 이용한 저항 부하의 단상 반파 정류율에서 맥동률, 리플률도 모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반파 1.21, 단상 전파 0.48, 삼상 반파 0.17,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 4%입니다. 리플률 4%, 맥동률 4%. 그래서 21번에 단상 반파니까 1.21이고요. 1.21이고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류회로에서 상할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은입니다. 상할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상 반파할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삼상 반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렇게 A상, B상, C상이요. 그러면 삼상 반파 같은 경우는 출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한 주기 동안에 삼상 반파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단상 전파 있죠? 단상 전파가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단상 전파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상이라면은 단상과 담상 사이에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상이 수가 크게 될수록 보세요. 일단 맥동 주파수는 우리가 보세요. 이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이라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 번일 때 네 번. 여덟 번일 때 네 번일 때 18번 이런 식으로 주파수는 2배가 되는 겁니다. 단상에 비해서 이상이 되니까 주파수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맥동률 자체 교류부는 감소하게 됐죠.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상 전파할 때 얘 직류분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상이 되면 이렇게 됐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직류분이 어떻게 평균값이니까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그만큼 교류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교류분은 감소하니까 맥동률 자체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의 수가 많아질수록 주파수는 증가하고요. 주파수는 많아지고 맥동률, 교류분은 감소하기 때문에 맥동률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22번에는 3번입니다. 3번. 23번. 정류회로에서 평활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평활회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정류회로를 거쳐서 나온 부하에다가 이렇게 콘덴서를 성취해주면 요 놈을 평활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평활회로. 그러면 출력이 이러한 단상 전파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에 의해서 좀 더 직류에 가깝게 되고요. 회로가 평평해집니다. 평활회로는 출력 전압의 맥류분을 감소시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맥류분, 교류분입니다. 맥동치는 부분에서 맥류분, 교류분이에요. 그래서 평활회로를 사용하면 교류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출력 전압의 맥류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1번이고요. 24번 볼게요.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해서 다이오드가 솟아낼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뭐냐? 이건 뭐 정류회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보세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다이오드 쪽으로 100A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오드가 버텨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너무 큰 전류라서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100A 흐르는 것을 다이오드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0A가 흐르는데 어떻게 50A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가 50A로 줄어드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따라서 다이오드가 솟아낼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합니다. 반대로 전압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직렬로 연결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의 100V가 걸리는데 다이오드를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얼마? 50V와 50V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려면은 직렬로,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려면 병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25번 볼게요. 25번. 먼저 정류회로의 종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100A의 직류를 얻으려고 한다. 이때 정류기의 교류측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합니다. 직류 평균값인데 보세요. 우리가 ED는 단상 전파니까 0.9의 2죠. 마찬가지로 전류도 똑같습니다. ID는 0.9의 I예요. 그러면 묻고 있는 건 뭐냐? 교류측 전류의 실효값이죠. I는 0.9분의 ID. 0.9분의 ID가 뭐예요? 직류 100A입니다. 0.9분의 100 하니까 답은 111. 26번.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전압 150V 얻으러 간다. 최대 역전압 몇 볼트 이상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단상 반파고요. 직류전압 150이면 PIV는 뭐라 그랬다? PIV는 얼마? 파이의 ED입니다. 출력 직류 평균값에다가 파이만 곱하면 돼요. ED가 얼마? 직류가 150이죠. 150. 파이 곱하기 150 하니까 약 470. 470이고요. 27번. 권선비가 1대3인 전원 변압기 한 대를 통해서 삼상이란 말이 없죠. 삼상이면 세 대를 통해서 이런 말이 있을 건데 그냥 변압기를 통해서 하면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100V의 교류 입력이 전파 종료되었을 때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헷갈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보세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류기가 이렇게 연결된 거. 이런 그림. 보세요. 권선비가 1대3이에요. 1대3이고 100V의 교류 입력이 얘가 전파 정류회로입니다. 전파 정류 되었을 때 출력전압 평균값 뭐예요? ED죠. ED. 그러면 100V의 1대3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된다? 300V가 되죠. 300V. 300V가 얘가 전파 정류면 전파 정류 얼마? 여기에 ED는 얼마예요? ED는 단상 전파니까 얼마? 300 곱하기 0.9죠. 0.9 이하면 270이 됩니다. 270. 27번에는 답이 2번. 28번도 유사한 문제죠.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 똑같이 1대3입니다. 1대3을 통해서 100V의 전압이 인가했어요. 27번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 평균치 얼마예요? 똑같죠. 그래서 28번은 얼마? 270인데 똑같은 문제를 답만 외우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여기에서 270인데 여기에서는 270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단상 전파니까 단상 전파할 때 ED는 얼마? ED는 0.92 0.92 외에도 얼마요? 파이분의 2루트 2가 되죠. 얘가 0.9니까 0.9 0.92 혹은 파이분의 2루트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2루트 2 곱하기 이거 얼마? 앞에 썼죠? 300에 300 얼마? 파이분의 600루트 2 물론 1번, 2번, 3번, 4번 다 눌러서 270V 나오는 거 찾으셔도 되고요. 정석 FM대로 해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수록한 거는 우리가 귀찮아서 혹은 조금 문제가 많다 보니까 좀 까다롭기도 하고 해서 답만 외우고 넘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예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록을 해 놓은 거고요. 똑같은 문제지만 다르게 보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숙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번도 마찬가지요. 29번도
이론에서는 제가 숙지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삼상 반파 얼마? 1.172. 삼상 전파 얼마? 1.35이죠. 1.35인데 1.17이라고 보통 1.17로 나오고요. 혹은 계산하니까 이게 공식을 묻는 게 아니고 보통 값이 얼마나 하기 때문에 1.17만 외워도 되는데 이 값이 얼마냐? 2파이분의 3루트 6이요. 2파이분의 3루트 6. 예, 2파이분의 3루트 6. 그 다음에 1.3 얼마? 2파이분의 6루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29번 볼게요. Y결선은 변압기 2차측 다이오드 6개로 삼상 전파 종류 회로를 구성하고 정 R이 걸었을 때 삼성 전파 직류 전류의 평균치 했을 때 R분의 2는 동일한데 R분의 2는 어떻게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값인데 삼상 반파가 1.35죠. 1.35 값이 2파이분의 6루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관식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눌러서 이렇게 해서 1.35 나오는 거 찾으셔도 돼요. 뭐 꼭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2파이분의 6루트 외우셔도 되고 이거 계산기로 눌러서 1.35 나오는 거 찾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2파이분의 3루트 6 있죠. 얘 계산해 보시면 1.17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29번에는 그래서 삼상 전파니까 1번 30번입니다. 30번 삼상 전파 반파 정류회로서 여기서 아무 말이 없으면 단상이죠. 단상 반파 정류회로서 직류전압 20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합니다. 30번과 31번 유사하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30번 반파 정류회로요. 반파 정류회로인데 일단은 이렇게 입력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하의 전압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반파입니다. 단상 반파고요. 직류전압 200V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에 나오는 전압 얘가 200V라는 거예요. 200V. 그리고 변압기 2차 측의 상전압 얘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1차, 2차인데 단상이에요. 여기에 넣어준 전압이 얼마냐 하는데 단 부하는 순저항이고 순저항이고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무시하면은 정류기 내에서 5V를 깎아먹는다는 거죠. 정류기 내에서 5V를 깎아먹는다. 그럼 보세요. 여기 출력이 200V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5V를 깎아먹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ED는 얼마나 한 거예요? 앞에서는 깎아먹는 5V를 무시했지만 지금 깎아먹는 5V를 고려해야 되니까 ED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ED가 얼마? 나와야 되는 200에다가 깎아먹는 전압 5V에서 205V가 나와야 되는 거죠. 205V. 맞죠? 그러면 ED는 얼마? 0.452에서 지금 E가 뭐요? 넣어줘야 될 전압이죠. E는 0.45분의 ED 얼마? 205 하니까 답은 455입니다. 455. 30번에는 4번이에요. 31번 유사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측의 실효값을 2라고 합니다. 이것을 변압기 2차 측의 실효값 2라고 하고 직류 전류 평균값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I는 얼마냐라고 하는데 정류기의 전압 강화, 여기 전압 강화가 2가 되고요. 부하 저항은 R입니다. R.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I는 R분의 ED죠. ED인데 여기 ED 값이
그대로 1D가 아니고 2V만큼 깎아먹는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R분의 2D 마이너스 전압 강하 이만큼이에요. 그럼 1D는 얼마? 1D는 파이분의 루트 2E. 입력된 전압 2 곱하기 파이분의 루트 2죠. 거기에다가 전압 강하 뺀 만큼이 2D가 되는 겁니다. 예. 원래 2D는 파이브 루트 2인데 여기에 도착하는 뭐 헷갈리니까 2라고 할게요. 그냥 2라고 할게요. 2는 2제로 할게요. 2제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제로입니다. 2제로. 근데 2제로 뭐냐면 여기에서 단파 정류회로 된 전압에서 전압 강하를 뺀 만큼이 여기 도착하죠.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는 전압은 파이브 루트 2에 마이너스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1번에는 답이 1번이에요. 1번. 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문제풀이가 조금 문제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